안녕하세요. 리딩 타이거입니다. 오늘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오늘은 중학교에 갈 6학년을 위한 국어 공부 실전 1. 그래서 저와 총 17주에 걸쳐서 4달이죠, 4달. 자, 4달 동안 중학교에 가기 전 내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국어 공부를 실전으로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주 시간을 정해서 한 번씩 따라하면 아마 따로 국어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중학 국어를 준비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6학년 학생들이 4달 후면 중학교에 가겠군요. 그런데 이제 영어와 수학은 학원을 다니면서 미리 준비를 많이 해뒀겠지만 정작 국어는 준비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나 한국 사람이고 한국을 읽을 수 있는데 뭐가 문제냐? 국어 걱정 없다. 물론 영어나 수학에 비해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도 중등국어가 초등국어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먼저 중등국어는 고등국어로 가기 전 징검다리와 같은 역할을 해줘요. 징검다리가 없으면 냇물을 건너갈 때 힘들겠죠. 물론 건너갈 수는 있는데 온몸이 물에 흠뻑 젖은 채 이제 건너가더라도 몸을 말리느라 힘들겠죠. 자, 그래서 이 중등국어를 잘 해두면 여러분이 고등국어도 나중에 잘 해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왜 보통 친구들이 영어나 수학에 비해서 국어 괜히 우습게 보는데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국어는 평생에 걸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쓸모있게 사용할 수 있는 기본 중에 기본 과목이죠. 그래서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이게 바로 사회생활을 할 때도 가장 중요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상황을 이해하고 맥락을 파악하고 또 제대로 업무를 수행을 해내려면 정작 이런 국어 능력은 필수입니다. 자, 그래서 11월부터 12월, 1월, 2월 이렇게 4달 동안 여러분이 중학교 가기 전에 해두면 좋을 국어 공부를 소개하는데요. 먼저 교재는 꿈틀 중학국어 기본 개념 이 교재를 준비해 주세요. 자, 이거예요. 자, 준비되셨나요? 자, 그렇다면 이 교재가 준비되셨다라고 생각하고 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교재를 가지고 총 저랑 17주, 즉 17주에 걸쳐서 진행을 하고요. 자, 스스로 혼자 해내거나 집에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께서도 이 방송을 들으시고 아이와 같이 매주 한 번씩 진행을 하게 되면 충분히 이 교재를 마스터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먼저 교재가 준비됐다면 자,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 오늘은 교재 전체 구조를 살펴보세요. 자, 그런데 차례를 펼쳐보세요. 자, 그럼 차례를 펼쳐보셨나요? 그럼 차례에는 문학, 비문학, 문법 이렇게 큰 틀이 있고요. 문학에는 시, 소설, 수필, 극, 비문학에는 설명문, 논설문, 보고서, 건의문, 기사문, 광고문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 문학하고 비문학만 공부하시면 돼요. 문법은 전체적으로 중학교에서는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문법은 학교에서 배운 후에 시험 직전에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때 문학과 비문학을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문학의 4가지, 비문학 6가지 암기하세요. 자, 지금부터 10번씩 반복해 보세요. 자, 반복이 되셨으면 자, 그리고 이제 이거 암기하실 때는 이 방송을 잠깐 멈추셔야 돼요. 자, 멈추고 암기해 보세요. 자, 그 다음 3번째, 달라지는 용어를 연습하세요. 자, 이제 차례에서 한 장 넘기시면 그 달라지는 용어가 2페이지에 걸쳐서 나와요. 자, 그래서 요거를 연습하시고 그리고 파일을 다운받아서 제 블로그에 오시면 파일을 다운받아서 출력해서 채워보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초등 때 용어와 중등 때 용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 그럼 연습해 보세요. 자, 됐나요? 자, 그럼 4번째. 자, 먼저 14페이지를 펼쳐보세요. 자, 그럼 먼저 우리 문학의 시, 소설, 수필, 극이 있죠. 자, 그럼 문학에서 시를
키워드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면서 공부를 할 건데 빨간 펜을 들어보시고 자, 이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치세요. 자, 그럼 시의 개념과 특성에서 생각, 느낌, 은율, 압축 또는 그 압축이라는 말 대신에 함축이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자, 생각, 느낌, 은율, 함축 거기에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그럼 시가 뭐냐? 그럼 이 네 개의 키워드를 연결해서 얘기하면 돼요. 생각, 느낌, 은율, 함축. 즉 생각과 느낌을 은율이 있는 언어로 함축적으로 표현한 문학입니다.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나중에 시와 관련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나올 때 생각보다 쉽게 풀려요. 자, 그 다음 밑으로 가면 시의 형식에 따른 갈래가 있죠. 정형식, 자유식, 산문식. 자, 동그라미 치시고요. 시의 내용에 따른 갈래, 서정식, 서사식, 극식. 자, 동그라미를 쳤죠. 자, 그럼 이것도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 5번째로 갈게요. 자, 시의 3요소를 기억하세요. 주제, 은율, 심상. 자, 동그라미 쳤나요? 주제, 은율, 심상. 자, 이렇게 해서 14페이지가 끝났어요. 자, 그러면 14페이지에 있는 문제들을 한번 옆에 내용을 보고 풀어보세요. 자, 됐죠? 자, 그럼 이번엔 15페이지로 갑니다. 자, 15페이지에는 시 속에서 말하는 이, 거기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꼭 사람만인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X표를 하고 말하는 이 또는 말하는 존재라고 써주세요. 바로 그게 시적 화자예요. 자, 시적 화자에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자, 그 다음 시에서 화자의 말을 듣는 존재 아래쪽으로 가면 청자가 있죠. 자, 청자에 동그라미 쳐주세요. 자, 그리고 시에서 시적 화자가 노래하는 대상을 시적 대상이라고 해요. 자, 시적 대상에도 동그라미 쳐주세요. 자, 그럼 이제 15페이지가 정리가 됐죠. 자, 그럼 한 장을 넘겨서 16페이지로 가주세요. 자, 16페이지로 가면 시적 화자의 정서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근데 특히 이 단어를 친구들이 바로바로 잘 못 떠올려요. 자, 시적 상황이나 세상에 대한 화자의 기분, 감정 등 심리적 자세를 시적 화자의 정서라고 해요. 자, 동그라미 쳐주세요. 시적 화자의 정서. 자,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시적 화자의 말투를 어조라고 해요. 시적 화자의 어조. 그리고 옆에 말투라고 써주세요. 자, 그럼 이제 16쪽까지 기본적인 그 핵심 키워드를 빼냈죠. 자, 그럼 또 여기 16쪽, 15쪽부터 16쪽까지 옆에 내용을 보면서 문제를 풀고 채점을 해보세요. 자, 그럼 잠깐 버튼을 멈추고 여러분이 14, 15, 16쪽에 동그라미 친 키워드들 있죠. 그 키워드들을 기억하세요. 자, 열심히 연습했다면 이제 제가 물어보면 대답해 보세요. 자, 오늘은 교재 전체 구조를 살펴본다고 했죠. 자, 교재를 덮어보세요. 자, 이 교재는 전체적으로 크게 3가지로 나눕니다. 자, 그게 뭔가요? 바로 문학, 비문학, 문법이죠. 자, 그럼 문학의 4가지 대답해 보세요. 자, 비문학의 6가지 대답해 보세요. 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요? 자, 기억해야 돼요. 자, 그 다음 달라지는 용어를 연습하세요. 자, 요거는 여러분이 그 양식을 다운받아서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우리 14페이지로 가면 아까 키워드에 동그라미 친 거 있죠? 자, 시의 개념과 특성의 키워드 4가지 기억나나요? 생각, 느낌, 은율, 함축. 자, 형식에 따른 갈래, 시의 형식에 따른 갈래 3가지 대답해 보세요. 그 다음 내용에 따른 갈래 3가지가 뭔가요? 자, 그럼 이번엔 시의 3요소는 뭔가요? 자, 그럼 이번엔 시 속에서 말하는 일을 뭐라고 하나요? 자, 15페이지로 갑니다. 지금 교재를 보면 안 되죠? 자, 시 속에서 말하는 일을 뭐라고 하나요?
자, 시에서 화자의 말을 듣는 존재를 뭐라고 하나요? 자, 시에서 화자가 노래하는 대상을 뭐라고 하나요? 바로바로 안 나오나요? 자, 집중하세요. 자, 시적 상황이나 대상에 대한 화자의 기본 감정 등 심리적 자세를 뭐라고 하나요? 자, 마지막으로 시적 화자의 말투를 뭐라고 하나요? 자, 잘 대답이 나왔나요? 아마 처음에는 잘 안 될 거예요. 잘 안 된다고요? 자, 괜찮아요. 다시 반복해서 용어들을 익혀보세요. 그래서 이 영상을 다시 돌려서 제가 질문하면 대답할 수 있게끔 반복하면 됩니다. 결국 공부는 반복과 끈기로 하는 거예요. 한국말이니까 괜찮아요. 한 두세 번 하면 충분히 바로바로 튀어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럼 오늘은 교재 16쪽까지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활동지가 필요하신 경우엔 제 블로그 주소를 올려놨으니까 이메일 댓글로 블로그에 메일을 알려주시면 활동지를 메일로 보내드릴게요. 출력해서 연습하시거나 하시면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은 중학교에 갈 6학년을 위한 국어 공부 실전 1 진행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는 실전 2 시간에 또 뵐게요. 자, 안녕. 열심히 공부하세요.